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싫어할까? 요즘은 꽤 안티가 많이 늘어났죠.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혁신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초반엔 보내다가 최근에는 생각외로 안티 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오늘 이제 700선이 깨졌는데, 그러니까 또 역시 저는 주식을 잘 안 보고 싶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댓글과 이제 온갖 주변에서 또 연락이 들어오죠. 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테슬라는 잘 하고 있고 굳이 좀 요 스톡하고 어제 그런 가스스테이션 그 댓글에서도 아직 주유소는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급격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잡들이, 그러니까 오늘의 키포인트는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길에 이 destructive wave, 많은 생산직 이제 잡이 없어질 수도 있고 현재 어떤 저항,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기술적 한계, 요 정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투자는 오롯이 본인의 판단의 몫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장외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실적이 어마어마해서. 근데 테슬라도 뭐 퀄리티가 어떻든 수익을 잘 냈고 예상을 비트했고, 그렇다고 이렇게 약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렇다고 변동성이 없는 자산은 아니니까 충분히 뭐 그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것도 이해는 되죠. 이게 최근에, 일단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주식이 생각보다 이렇게 안 오르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의 비전과 실적에 결국 수렴한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단기적은 누구도 모르죠. 신만이 알지만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숏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좀 올랐더라고요. 여전히 이런 숏을 치시는 분과 그래도 나름 빅 헤지펀드 매니저 분들도 이렇게 테슬라를 여전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에서 5%가 평균이거든요. S&P 500에 있는 주식들이. 근데 그게 대략 한 10%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좀 테슬라의 비판적인 분들이 점점 있다라는 점, 분위기라든지 뭐 규제적인 면이라든지 기술적인 면들. 근데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길이 썩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해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잡을 많이 뺏어가니까요. 자, 어제 주유소도 그렇습니다. 이제 경쟁사를 봐야 되죠.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GM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충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제 슈퍼차저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죠. 이제는 다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GM이나 포드나 이제 새로운 충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이게 좀 재미난데, 포드나 GM은 테슬라와 폭스바겐과 달리 미국 내에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근데 GM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왜냐면 테슬라 충전소 슈퍼차저는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써보면 그 금방 압니다. 이게 충전할 때 뭔가 결제해야 되고 그 연결 핸드쉐이크 과정들이 솔직히 정말 다른 회사들은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걸 GM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드 파티들을 한데 묶어서, 그러니까 통폐합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유기적인 seamless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유기성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차를 생산하는 사람이 왕인 거죠. 어차피 그 차에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 차와의 소통이 중요하니까 이런 서드 파티들, EV고라든지 블링크, 여기 차지 포인트도 있습니다. 총 이런 서드 파티들을 망라해서 유기적으로 묶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냥 이야기는 이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회사들을 자기 발 아래 두겠다라는 뉘앙스도 있어 보이는데, 여튼 그 이런 유기성, 결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유기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걸 울티엄 36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포드가 한 발 먼저 했죠. 포드 패스 360이라고. 포드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지금 런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어서 충전 속도뿐만 아니라 그런 핸드쉐이크 과정이 시간을 생각외로 진짜 많이 뺏어먹거든요. 그러면서 스리슬쩍 자기들도 이제 충전 시스템을 좀 이제 확충하려는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리비안도 지금 나온 이제 스타트업이죠. 픽업 트럭을,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든 스타트업인데, 이 친구들은 이미 테슬라 같이
패스트 차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러고, GM도 지금 서드파티 통합 및 집에다 충전하는 거는 이번에 새로운 볼트를 내놓으면서 거기다 이제 끼워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어제도 얘기했듯이 집에다 충전하는 게 상당수일 거고, 그리고 한국은 아파트, 그 아파트가 이 아파트입니다. 이제 도시 내 컴플렉스들에서도 아마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에 포함돼서 여기서 이제 확충될 테고, 그러면 우리는 상당 부분 집에서 충전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패스트 차징을 이용할 거지만 그거는 기존의 주유소가 아니라 이런 GM이라든지 포드 아니면 리비안, 그리고 현재 잘 되어 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아니면 폭스바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주유소라는 개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주유소가 충전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집에서 충전하고, 어쩌다가 가다가 이제 거대 휴게소에 들려서, 혹은 그냥 그게 몰이 될 수도 있죠. 쇼핑몰이라든지 거대 그냥 그로서리몰, 그런 데 있는 충전소 가서 고속도로 근처에 그냥 충전하고 가게 되는, 그러니까 아예 뭔가의 조그만한 그런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냥 편의점과 주유소가 결합된 아예 그 시스템이 그냥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시직자 수는 상당하다는 거죠. 그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지형이 바뀌는 거라서, 이런 면들이 우리 사회에 이런 미칠 영향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이제 정치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런 테슬라에 대한 이런 전기차를 선두적으로 가는 회사에 대한 비판적 그런 안 좋은 시각이 계속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지금 팬들은 그래서 PR, 회사 홍보팀이라든지 잘못된 이야기가 돌면은 그걸 좀 디펜스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이런 유튜버라든지 테슬라의 우호적인 언론사가 아닌 제발 회사가 나서서 좀 본격적으로 해주길 바라는데, 별로 일론 머스크는 그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 기존 미디어 회사들은 더 물어뜯게 되고, 그 미디어 회사들도 돈줄이 줄어들으니 이런 회사들을 별로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냥 계속 요즘 드는 생각이 좀 날이 갈수록 적이 늘어난다라는 느낌입니다. 혁신을 하면 할수록 사실 일자리가 좀 줄어가고 있는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런 충전만 보더라도. 아니, 차 파는 회사가 결국 주유소도 판다는 얘기니까요, 이 얘기는. 자, 거기다 포드는 자기가 배터리 공장을 안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가 친환경이 경제적 이득이 아닌 이제 지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환경과 인간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오래 살기 위한 이런 하나의 작업인 건데, 그러다 보니 참 이게 수익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일종의 이런 대기업이 정말 이런 밑에 부품업체들까지 이제 잠식하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드도 안 한다고는 하는데, 배터리를 자기가 생산 안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거의 200 밀리언 달러에 육박하는, 지금 2020년까지 배터리 랩을 지금 설립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 랩 안에 보면은 프로젝트 하나가 매니팩처링도 있습니다. 생산이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포드는 뭐라 디펜스를 하냐면은, 물론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도 하고요. 이게 자기의 서플라이 체인의 생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매니팩처링도 우리가 연구한다라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그랬더니 또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참,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런 상황들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UAW, 미국의 자동차 노조입니다. 자동차 노조가 지금 자동차 공장만 프레스하는 게 아니라, 지금 GM은 그래서 이런 걸 의식해서 LG랑 지금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포드도 뭐 서플라이 체인들을 이제 받겠다. 특히 이제 SK죠. SK의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배터리를 뭐 많이 받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조인트 벤처 공장에 대해서도 노조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의견을 피력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는 그거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일자리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사정들이 참, 그러니까 큰 흐름은 이제 대충 구독자님들 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또 저분들의 일자리를 걱정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당연히 저분들이 다 표기 때문에 걱정 플러스 저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노조의 발목, 심지어는 이런 합작 법인에 대한 어떤 의견 피력, 이런 문제들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런 것도 좀 해결을 잘 해야겠죠. 네, 이런 어려운 점과 그리고 이 회사들이 말이 조인트 벤처지 여차하면은 저런 랩도 설립해가지고 여차하면 아마 생산에 돌입하지 않을까. 왜냐면 테슬라 같이 해야지 이득이 나지. 이렇게 다 공급받아서 조립하는 현재 수준으로는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노조가 기술적으로도 이제 무시가 가능하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거 엊그제 기사입니다. 포드도 지금 자동차 생산하는 데 있어서 머신러닝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트랜스미션, 이제 미션을 이제 어셈블리 하는 라인인데 이런 지금 현재 AI가 문제가 뭐냐면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기똥차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잘하는데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 말미에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확 와닿으실 이야기는 여전히 맨파워, 사람들의 그런 노동력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현 시점입니다. 이게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도 차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노동력은 꼭 필요하다.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동화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엄청 피를 한번 봤습니다. 모델 3 때.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코봇이라고 하죠. 이제 협동으로 가는 건데 사람하고 이런 기계의 이제 협력 관계죠.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 딱 고기입니다. 고기는 이제 100% 아주 이쁘게 그러니까 사람의 효율도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제 생산량도 올리는.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생각만큼 확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UAW의 그런 입김도 있지만 점점 그런 위협에 다가오는 것 역시 사실이고 그리고 그런 슈퍼차저 전기 충전소에 있어서 우리는 집에서 더 많이 충전할 거고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데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장 아니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아파트 거기다가 그 주유소를 지금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지형은 조만간 바뀔 겁니다. 생각 외로 더 빨리. 이런 변혁 속에 있어서 왠지 일자리가 더 늘지 않고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자꾸 이런 파이가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그 선두주자가 테슬라다 보니까 여러 이런 적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트럭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테슬라는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막 되고 있고요. 아주 멋지게 또 한 번에 이제 이게 V11이 되려나요?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돼서 보여줬는데 아주 화려하고 정보도 그러면서 이렇게 3D로 다각도로 보여주는 게 거기다 이제 사이버 트럭의 서스펜션 조절까지 진짜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는데 미국에 있다 보면은 이게 도시에 살지 않고 교회에 살다 보면 진짜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런 밴, 트럭, 가족이 늘고 교회에 늘고 이제 집에 살다 보면은 이런 차들이 밴이나 혹은 트럭이 진짜 꼭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도 이게 기회가 되면 이 멋진 UI와 함께 꼭 사이버 트럭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차가 아닌가 테슬라 팬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게 모델 S 어제 얘기했듯이 거기에 살짝 지금 한눈이 팔아 있어서 정작 UI 얘기를 안 하고 차 구매 얘기만 했는데 지금 테슬라는 UI에 있어서도 그 화려함이 정말 극을 달리지 않을까. 물론 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외형. 그냥 최근 예를 들면 벤츠의 EQS가 되겠죠. 이제 전기 S클래스급 세단인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테슬라가 딜레이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조만간 10만 대 생산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어닝콜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리프레시된 모델 S와 X의 그런 10만 대 정도의 생산.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 쇼리지가 아니라 여긴 거의 사실상 게임기를 박아넣는 거죠. 엄청난 컴퓨테이션의 파워, 심지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강력한 3D 그래픽 카드와 이제 아예 그냥 게임기를 넣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게임하던 그런 화려한 그래픽을 차 안에서 눈으로 보는 겁니다. 플러스 그런 그래픽이랑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서스펜션 조절,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거죠. 화려하면서 의미도 있고 정보도 얻는. 그렇게 하려면 그냥 게임기를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눈이 그 게임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EQS의 리뷰를 보면 실내가 참 화려하고 멋진데 그 내부 인터페이스가 뭔가 2% 아쉽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여러 이런 리뷰들이 미국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좀 지적하듯이 이게 고질적인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의 문제인데 터치감의 그런 딜레이 약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래픽이 돌기 전까지는 화려한데 이 안에 내부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면들 기술과 화려함의 조화, 그건 시각적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게임기 같은 우리 눈이 이미 게임기에 적응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화려한 3D 그래픽의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칩들이 차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화려함에 있어서도 심플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게 테슬라이지 않을까. 물론 이걸 이제 하려면 칩을 다 통폐합하고 테슬라 같이 이제 바꿔야겠죠. 요것만 화려하게 구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큰 의미가 없겠죠. 기존 차와의 연계성도 의미가 있어야 시너지가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UI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